바다서 만나자. 네. 바다에서 만나자라는 얘기인 거죠. 강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에서 만납니다.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심판대에 선 이 민주당 내분 중대 고비.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지 안 될지 여부를 갖고 지금 민주당도 중대 고비다. 내분이 있느냐 아니느냐라는 것 같은데 사실 내분은 이미 일고 있습니다. 가결이 된 직후부터 내분이 사실 시작이 됐는데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기각된 친정 강화 당무박차, 구속된 거취 내홍 본격화. 네. 일단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친정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속이 된다고 하면 거취 내홍,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여기 사실 옥중 공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거취 내홍 본격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내홍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죠. 서영교, 서른이 가결표 지목. 서른, 양심에 따른 표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결표를 누가 찍었는지 지지층, 강성 지지층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찾아내고 있었죠. 그래서 색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가결표 서른 의원이 찍었다라고 얘기가 직접 실명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가결될 경우 당이 어렵기 때문에 부결하자 이런 의견을 거의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그분들은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가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네.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서른 의원이 당신 스스로가 격앙이 되어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셨어요. 네.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S의원, K의원 했는데 S는 서른 의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서른 의원이 SNS를 통해서 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박을 한 거죠.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론 표결이 아니었다.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닐 때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 표결을 할 수 있다. 당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행위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서른 의원의 얘기 어떻게? 이거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 네. 사회에 저는 합리적인 지성이 있다면 당신 기독교인이야 아니야 이거 예수 그려진 십자가 밟고 지나가 봐. 자, 조선 후기에 천주교 탄압할 때 네. 또 일본에서 최초의 종교 천주교를 탄압할 때 벌어진 작태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인용 재현돼요. 지금 이것도 저는 같다고 봐요. 서른 의원이 뭐 찬성표를 던졌느냐 반대표를 던졌느냐는 헌법기관을 떠나서 그건 당내 표결이니까 물론 국회의원들이 던진 거이긴 하지만 그걸 당신은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당신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당신은 찬성이야 반대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바닥으로만 가는 거다. 이런 것들이요 다른 사안에서도 많았죠.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너 마실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우리 정말 그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서른 의원의 얘기에 있듯이 헌법기관을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물며 국회의원은 더더욱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사실 색출 분위기가 지금 계속 민주당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야 아니야. 뽑았어. 너 찬성해서 반대해서 이걸 지금 계속 색출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색출 분위기가 딱히 서른 의원뿐만은 아닙니다. 최고위에서 고민정 최고위원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부결표를 던졌다라고도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죠. 고민정 의원과 같은 비명계 최고위원 한 명 더 있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하면서 최고위에서 내가 직접 사퇴 이유를 좀 얘기를 하겠다, 소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던 말과 또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실개천이 지천을 만나고 지천이 강을 만나고 그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어디에 있든 따로 똑같이 강물을 이뤄 바다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들으셨나요? 정청래 최고위원. 어디에 있든 따로 또 같이 강물에서 바다를 이뤄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바다에서 만나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원래 바다에서 만나자는 관용과 통합을 뜻하는 거죠. 네. 한자말로 왜 해불양수, 바다 해자, 아니 불자, 양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바다는 더러운 물이고 깨끗한 물이고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 포용과 화합을 상징하는 건데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은 그게 아니라 네. 각자 길을 가자는 거죠. 어느 강은 어느 줄기든지 어느 실개천인데 가서 나중에 만나자. 그러니까 사실상은 심리적 분당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친명 비명이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일부 가결하면서 네. 분쟁인데 저 비명은 웬만하면 좀 나가라. 그래서 이번에도 왜 당 지휘부는 그대로 있고 원내대표 박강원 원내대표만 그만뒀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분당 사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옥중 결재를 하든지 뭐 만약에 오늘 인용이 된다면은 계속 저는 이재명 대표 셀프 출마까지 계속 저는 갈 거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다 해서 안 되면은 그 부인까지라도 저는 출마시킨 그런 거를 계속 하리라고 봐요. 그건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그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왕 이재명 대표는 호랑이 등을 탔어요. 그래서 분당을 각오할 정도로 저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말하면은 사실상 이혼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둘이 같이 사는 거랑 지금 똑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네. 제일 중요한 변수는 뭐냐? 네. 저는 국민의 지지라고 봐요. 국민 지지율이 별 차이가 없으면은 네. 계속 가고 이대로 도저히 총선을 못 치르겠다. 네.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간다는 건데 지지율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다시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혼은 했는데 한 집에서 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OX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명계는 비명계가 나가주길 바란다. 하나, 둘, 셋. 여기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이 다 같이 친명계는 비명계가 나가주길 바란다라고 하는데 그럼 신정현 의원님, 비명계는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네. 나갈 이유가 없죠. 안에서 싸우겠다? 안에서 싸우더라도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럴 의지도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민주당의 이 갈등 양태는 비정상적입니다.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가결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강서구청장 선거에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약속했던 체포 동의안 가결을 이루었을 때 중도층은 민주당에게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 안에서는 가결은 곧 죽음이다. 가결한 사람 색출해서 어떻게든 살생부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결국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 살아야 하는 길은요. 결국 중도의 바다로 나아가는 길인데 지금 친명은 아까도 뭐라고 말합니까? 실개천 서로 쪼개져 가듯이 갈라져서 서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결을 한 사람들도 부결을 한 사람들도 우리는 모두 민주당입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비난으로 더 이상 당을 쪼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오직 민생을 위해서 똘똘 뭉쳐 하나가 됩시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칠개천이 쪼개지듯이 우리 각자 삽시다. 이렇게 되면요.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게 손을 들어줄 중도의 시민들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그토록 바랬던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정치는요. 이제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민주당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네, 이동석 의원님. 네, 저는 신정현 의원님의 말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는 네. 이런 분이 국회에 가셔서 진짜 민주당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 지금 너무 갈라치는 이런 모습 적절치 않고요. 저는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무기명 투표는 국회 내에서 이렇게 정해진 룰입니다. 네. 근데 그걸 갖고 누가 가결했냐, 부결했냐, 결국 서른 의원까지 지목하는 이런 행태,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한 명 한 명이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저 서영교 최고위원의 저런 발언은 저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명 한 명 지목해서 저렇게 꺼집어내는 거 민주당을 분란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고요. 저는 서영교 의원 계속해서 이렇게 자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실명을 꺼내서 색출 작업을 한 서영교 최고위원이 해당 행위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같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을 던졌느냐 반대를 던졌느냐를 갖고 지금 색출하는 과정인 건데 색출할 게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친명, 영장기각 탄원서 명단 공개 으름장. 네, 비명, 친명 지도부가 되래 당 분열 부추겨.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네, 지금 오늘 2시까지 국회의원들은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저희가 2시까지 마감하고 발표할 생각입니다. 우선 해당 행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1호 안건이었고 의총에서도 추인을 했고 그러면 이건 당론이에요. 해당 행위가 되려면은 당대표나 의총에서 이걸 이제 번복한다. 라는 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예. 그걸 명확히 했어야죠. 그거 없잖아요. 네, 체포동의안 표결 말고 탄원서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직접 최고위를 지금 주재를 하고 있죠. 원내대표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대표 대행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장기각 탄원서를 쓴 사람 안 쓴 사람도 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볼까요? 네, 옛날 새누리당 때는 진박 감별사가 있었습니다. 네, 진박인지 아닌지 지금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네, 수박인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네, 수박 색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더불어서 다음 만평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볼까요? 가운데 일단 수박이 있죠.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이 있는데 눈을 가린 개딸이 지금 이를 악물고 몽둥이를 들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 친명계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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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윤경호 위원님, 이런 모습은 사실상 친명계는 강성 지지층을 내세워서 수박을 몰아내고 싶은 거 아니겠느냐. 아까 뭐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도 했습니다만 몰아내고 싶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심은 분명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지금 거대 정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 당의 자산이 엄청나요. 부동산, 또 동산도 많아요. 그동안에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고 남은 돈들이 제대로 정산이 되고 반납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뭐 등등. 그래서 이 거대 정당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선거를 치르는데 너무 유리해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 만약에 이대로 가고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으면 아마 지금 거대 두 정당의 놀이판으로 또다시 내년 총선은 치러질 거예요. 우리 네. 정치제도의 지금 맹점이죠. 그 안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거슬러 가면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계 입장에서는 당권을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는, 다를 차지하진 못하더라도 뭐 비대위 체제를 만들든지 뭐 다른 뭐가 됐든 간에 당권을 차지하는 쪽으로 가되 당에서 나가고 싶지는 않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선무당이라고 표현을 하면 또 뭐 엄청난 공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칼자루를 휘두르는 개딸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뭔가 당에서 비명들을 나가게 하려고 한다. 그건 제대로 된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 뭐 정해진 룰에 따라서 뭐 경선을 엄정하게 치르고 그 경선 치르고 나서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그래야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은 썩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네.